안녕하세요. 7월 월말 모의고사 강평하겠습니다. 월말 모의고사는 매월 마지막 토요일마다 보고 있습니다. 학교교육학원에서 지금은 시행하고 있고요. 모의고사 응시는 학교교육학원에서 수강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늘 강평인 7월달 거 월말 모의고사 강평이고, 7월 월말 모의고사 시험 범위가 조문 문제만으로 파트 5에서 파트 5 이게 특허권 실시권 질권, 파트 6 침해 실제, 침해 금지 손해배상 신용회복 청구하면서 입증 책임 경감, 그 다음에 파트 7 침해 절차 심판소송, 파트 8 PCT 하반기 조문 문제가 시험 범위였습니다. 6월 월말 모의고사가 파트 1, 2, 3, 4 전반기 조문 문제였고, 1번 특허권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1번 이런 거는 나중에 이제 OX 풀이 강의, 기출 풀이 강의, 문제 풀이 강의. 제가 문제집이 3개예요. OX, 기출 문제, 객관식 문제 있는데 각 문제집마다 이제 풀이 강의를 진행을 하게 되고, 그 강의들은 전부 다 임의적인 강의인데 거기서 문제풀이 스킬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각 강의마다 조금씩 강의 관점이 달라요. 다른데 어떤 관점들은 혼자서 독학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 강의가 임인 거고, 근데 당연히 또 필요하면은 들어오시면 새로운 관점들을 제가 말씀드리니까 기본 강의, 조문 특강, 판례 강의, 문제풀이 강의들, 이게 전부 다 강의 방식 조금씩 달라요. 각 강의에서 목적하는 바들의 관점이 더 추가된다 보시면 되는데, 문제풀이 강의에서는 문제풀이 스킬들을 좀 잡아드립니다. 그러니까 기본 강의나 조문 특강이나 판례 강의, 이론 강의에서 말씀드리지 않는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얘는 목적이 속도, 그러니까 빠른 시간 내에 문제 푸는 것이 목적이고, 풀이 시간 단축. 문제를 읽다 보면 전제 조건이 나와요. 전제 조건이 무슨 경우, 무슨 면, 무슨 때, 이런 거 전제 조건 나오면 보통은 앞쪽이 OX 되는 경우는 한 30%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앞쪽은 전제 조건 보자마자 빠르게 어떤 상황을 캐치하고 뒤만 가시면 되는 거예요. 뒤가 OX가 맞는지. 근데 이게 100%까지는 아니고 이게 이제 70%. 전제 조건이 나오면 뒤쪽 결론 부분, 여기가 OX가 될 확률이 70%니까 여기를 천천히 읽으시면 되는 거야. 여기는 빠르게 읽어서 어떤 상황인지 캐치하시는 거고. (1번) 문제 보면, 특허권은 설정 등록이 있는 날에 발생하고, 맞죠 이거? 특허권은 설정 등록하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쟁점이, 그러니까 이 전제 조건이 100%라고 보시면 안 돼요. 이게 한 70% 정도야. 1번인데 (1번) 질문. 특허권은 서리포처, 설정, 이전, 포기, 처분 제한, 이게 등록이 효력 발생 요건. 거기 2에 상속될 반승계 괄호 있고, 그 중에서 그 설이에요. 설정 등록에 의해서 발생하고, 출원일부터 20년, 이것도 맞네. 특허권은
얘가 이제 시험 문제 가끔 나오는데 날짜가 3개가 있어요. 그게 그 국제 출원일, PC 출원하기 면 국제 출원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한국 출원이면 그냥 출원일 이런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PC 출원이면 그 국내 단계 진입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 203조 서면 제출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국내 단계 진입일이라 그래. 네, 이렇게 나눠드릴게. PCT 출원일 때랑 한국 출원일 때랑. 한국 출원일 때는 이게 출원일이 되지. 그리고 한국 출원일 때는 이런 거 없고, 그 다음에 우선일이라고 있어요. 우선권 주장 있을 때. 이건 똑같이 우선일 있고. 아,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네. 심사청구일. 절차에 있어서 주요 기준점이 되는 테마 일자가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PCT 기준으로는 출원일, 203조 서면일, 우선일, 심사청구일. 그 중에서 존속기간은 출원일부터 기준으로 한다. 이거 가끔 시험 문제 나와요. 가끔. 그러니까 틀린 지문을 여길 찾아냈어요. 우선일부터 20년이라는 틀린 지문을 찾아냈어요. 그 내가 심공존재 우등보 그거 구분해서 외우라고 했죠. 우선일 기준인지 출원일 기준인지. 그 옛날에 막 이런 것도 있었어. 막 203조 서면 제출일이 출원일 아니야. 막 이런 논란도 있었어요. 그래서 203조 서면 제출일부터 몇 년이라면 다 틀린 점 찾아냈어요. 옛날에 그런 게 있었으니까. 내가 그 옛날 뉘앙스들이 틀린 질문 나온다 했었잖아. 그래서 이거 심공 존재 우등법. 이거 우리 조문 특강에 서 있습니다. 심사청구, 공제외, 존속기간. 이 지금 여기죠. 존. 제정할 때 불시시, 불충 불시시. 국내 우주, 등록 지원, 특허 여부 보류 신청, 심공존재 우등보 할 때는 우선일 기준이 아니라 출원일 기준이다. 그러니까 출원일부터 20년 맞고, 그 다음에 실용 같은 경우는 10년, 특허가 20년. 여기까지 맞네요. 그 다음에 존속기간 말일이 공휴일이며 이게 무슨 면 나왔죠? 이게 제가 말씀드린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무슨 면. 그러면 말일이 공휴일이면 하자마자 0.1초 만에 14조가 떠올라야 됩니다. 절차를 진행하는 날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면 다음 날로 만료한다. 그게 0.1초 만에 떠오르고 다음에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를 보면은 좀 빨리 풀 수 있다 이거예요. 말일 공휴일이면 다음 날로 만료한다. 이거 틀렸지. 존속기간은 그날로 만료해요. 절차와 관련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절차와 관련된 거냐 아니냐는 서면 제출이 꼭 필요하냐 아니냐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이게 심사기준 문제예요. 이게 심사기준 문장입니다. 네, 이런 게 시험 문제 자주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심사기준 정리가 있어서 심사기준 정리 한번 해드릴 겁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풀이 스킬로서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는데 하나가 그 속독을 위해서 전제 조건과 결론 나누는 읽는 방법. 이거 연습 좀 해보면 훨씬 더 속도 증가될 수 있거든요. 문제 풀 때 연습 좀 하시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한 지문에 저는 지금 이거 3개를 물어봤죠. 지금 서리포처 20년 말일 공휴일 3개를 물어봤단 말이야. 근데 기출문제까지는 2개까지 물어봐요. 저는 이제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한 지문에 3개까지도 물어봤는데 기출문제에서는 보통 하나가 아니라 2개까지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건 좀 갖고 계세요. OX 할 게 하나는 아니다. 여러 개일 수 있다. 2번. 특허권자는 자신의 특허 발명에 관해서 업으로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므로 이거 맞죠? 다른 특허 발명의 권리 범위에 속하도록 실시 허락을 얻을 필요 없이 자신의 특허 발명을 실시할 수 있다. 이거 아니네. 그래서 이게 이쪽 쟁점이었어. 우리가 특허권을 가져도 특허권을 가지면 내가 이거 베타권과 실시권으로 나눠서 정리해 드렸었어요. 베타권과 실시권이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한되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베타권 제한, 실시권 제한. 이거 내가 시험 문제 잘 나온다 그랬었지. 베타권 제한이 94조 단서인가요? 전용 실시권이 있으면 특허권도 베타권 제한된다. 응? 전용이가 베타권 대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94조 2항인가요? 프로그램 발명.
방법 발명의 경우에는 악의적인 그 청약만 배타권이 미치고 악의가 아니면 미치지 않는다. 이게 제한이었지. 악의가 아니면 미치지 않는다. 프로그램 발명, 방법 발명에 대한 청약. 방법 발명에 대한 청약은 그것이 특허 발명이 사용이 될 것임을 알고서 청약한 경우만 특허권 침해였어요. 모르고서 한 거는 특허권 침해가 아니라는 소리고 배타권 제한. 그 다음에 95조. 이 라인들이 우리 쭉 제한 드렸잖아요. 94부터 쭉 가는 거. 95조가 허가 등에 따른 존속기간 연장했을 때 연장된 존속기간 효력 범위는 청구항 전체에 미치는 게 아니라 허가 등의 대상 물건에 한해서만 미칩니다. 나머지는 미치지가 않아요. 나머지는 비침해. 그 다음에 96조. 이게 1항 1호가 연구 또는 시험. 2호가 지나가는 선박인가요? 운송수단. 3호가 출원 시부터 있던 물건. 그 다음에 2항이 조제행위, 약사님의 조제행위. 2 이상의 약을 혼합하는 조제행위. 이 전부 다 제한돼. 그 다음에 효력 제한 기간 2개 있었어요. 언제야? 돈 안 냈을 때랑 재심에 의해서 심결의 효력이 번복됐을 때. 돈 안 냈을 때랑 재심에 의해서 심결이 번복됐을 때. 등록료, 유지료 안 냈을 때. 1, 2, 4 중 늦은 날까지 안 냈을 때. 1, 2, 4. 1이 원래 납부기간, 2가 추납기간, 4가 보정기간. 그러니까 2 또는 4 중 늦은 날까지 안 냈을 때. 그 다음에 재심에 의해서 심결이 번복됐을 때. 재심에 의해서 심결이 번복됐을 때. 이 효력 제한 기간. 그 다음에 각종 법정 실시권하고 법정이 9개, 강제 3개. 그 다음에 판례에서 몇 개 더 나와. 이런 게 배타권 제한이고 실시권 제한이 98조. 선출원 권리 있으면 실시권 제한됩니다. 선출원 권리 있으면 실시권 제한. 이게 이용저축 관계였죠. 이용저축 관계. 선출원 권리에 침해가 되는 상황이면 이용을 했거나 저축을 해서 선출원 권리에 침해가 되는 상황, 그러니까 선출원 권리 권리 범위에 속하는 상황이면 허락을 받지 않는 한, 허락을 받는다는 게 실시권 받는다는 소리예요. 실시권을 받지 않는 한 특허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시할 수 없습니다. 이게 2번. 2번도 틀렸네 그래서. 참고로 이거 1번 올해 기출문제입니다. 그래서 1번 지문이 내가 심사기준 문제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이거 기출문제 들어가기 전에 심사기준 많이 얘기했었거든요. 이 심사기준 문장. 2번은 우리 수업 시간에 맨날 하던 거. 배타권 제한, 실시권 제한. 3번. 아유, 이거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아쉬운데 이런 문제는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3번. 무권리자 출원 후 정당권리 출원이 있고, 이거 정당권리 출원했네. 3435조네. 무권리자 출원할 때 정당권리자 출원한 것을 보는 경우, 이거 무슨 경우 나왔네요. 그럼 전제조건이라고 했었죠. 이거 출원일 소급표 얘기하는구나. 여기까지 간 거야. 출원일 소급표. 특허권 존속기간은, 이게 이제 뒤쪽이니까 결론을 잘 보시면 되는데, 무권리자 출원부터 기산한다. 이게 그 모 강사님이 이게 이의 신청했어요. 아마 그 모 강사님이 그 책에서 이렇게 해갖고 많이 왜 강사님 책대로 했는데 틀렸어요. 뭐 이렇게 됐나봐. 그래서 이의 신청이 이게 안 받았을걸요. 요번에 안 받았는데 이게 조금 아쉽긴 한데 조문을 보시면은 다음 날이라고 써 있어요. 근데 그 다음 날이던 아니던 날짜는 똑같아.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무권리자 출원일이 2020년 3월 1일이에요. 그러면 다음 날은 3월 2일 오전 0시부터거든. 근데 3월 1일부터 계산을 하건 3월 2일 오전 0시부터 하건 똑같아. 날짜가. 이건 중요한 게 아니야. 다음 날인지 아닌지.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험 문제는 조문 날 것 그대로, 판례 날 것 그대로 낸다 그랬죠. 너무 날 것 그대로 출제하다 보니까 좀 아쉬운 문제. 그러니까 다음 날인지 아닌지가 본질적으로 되게 중요한 쟁점이 아닙니다. 아닌데 너무 날 것 그대로 의도하다 보니까 나온 문제예요. 이거 올해 기출 문제입니다. 이게 다음 날이 빠져갖고 틀린 지문이 돼서 다음 날이. 조금 아쉬웠는데 그렇게까지 세세하게 할 필요는 없고, 우리가 그래도 기본 강의나 조문 특강에서 굉장히 세세하게 다 밑줄 쳐놨거든요. 조문 노트에.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4번. 특허권은 설정 능력에 의해 발생하면, 이거 또 나왔네. 약간 반복 지문도 많이 나왔어요. 올해 기출이. 사실 조금 그러면 안 되는데. 설정 능력에 발생하면 맞고요. 특허청장은 이거 누구누구는 처분해 주체라 그랬죠. 4번의 문제에서 누구누구는 하면 이게 처분해 주체 문제인데, 얘는 보통 심사관은 나오면 긴장하세요. 심사관은 나오면 긴장하시면 돼. 나머지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하셔도 돼요.
그래서 특허청장은 나오면 그냥 일반 절차는 다 특허청장이고요. 심판원장은 이게 나오면 심판 절차. 심판 초기. 그 다음에 심판장은 나오면 심판에서 심판장 나오면 심판원장도 잘린다 그랬어요. 이외. 그 다음에 심사관은 나오면 이것만 좀 조심하세요. 그래서 내가 여기다 해드리면 심사관은 보정명령 이런 거 못해. 이거 우리 조문특강에서도 정리했었죠. 보정명령 못해. 보전명령 못해. 이런 거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보정명령은 그 절차 무효사유 있을 때, 방식 위반됐을 때, 보전명령은 돈 안 냈을 때, 특허료 안 냈을 때. 예를 들어서 이건 수수료 안 냈을 때, 이거 특허료 안 냈을 때 그렇게 구분하셔도 돼요. 이런 거 못해. 그 다음에 얘가 또 시험 문제 나오는 거. 이것도 우리 조문특강에서 정리했습니다. 얘하고 시험 문제 나오는 거. 그게 이게 좋은 번호는 기억이 안 나니까 그 거불심에서 거불심 기간 연장하고 그 다음에 결정이나 신결 나와서 특허법원 소재기할 때 부가기간 지정한다고 그랬었죠. 거불심 법정기간 연장과 부가기간 지정. 법정기간하고 부가기간 지정. 이거는 이후 절차가 시작 안 됐으니까 전 절차 답변이 아니라 이거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똑같은 게 수개결정. 후속 절차 시작하지 않았으면 전 절차 대방해라. 이게 거절결정 끝나고 나서 법정기간 연장하거나 수개 절차에 그거는 심판원장이 아니라 특허청장이야. 그 다음에 심판 절차 끝나고 나서 특허법원 가기 전에 부가기간 지정하거나 수개 결정에 그건 심판장이야. 특허법원 판사가 아니고. 그 정도가 처분해 주신 문제예요. 이 정도가. 누구는 나오면 처분해 주셔 보시면 됩니다. 여기 지금 저 특허청장인 특허를 냈을 때 등록은 이거 일반 절차예요. 그래서 특허청장 맞습니다. 특허본부 등록은 다 특허청장이에요. 이거 심판 절차도 아니고 특소 절차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특허청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처분해 주시면 맞고요. 특허를 냈을 때 등록을 해야 된다. 이거 맞죠? 돈 내면 등록하죠? 그래서 그 문제를 푸실 때는 OX 상황이 50% 정도인 게 꼭 나오긴 나옵니다. 지금 문제는 3번이었어요. 3번 지문이 아리까리 했던 건데 차분하게 떨지 마시고 보시다 보면은 OX가 좀 더 명확한 게 나올 거야. 그럼 그거 찍으시면 돼. 그래서 그 미리 인식을 하세요. 내가 OX 50% 아리까리 한 건 반드시 나올 거다. 긴장하면 이거 3번 찍고 넘어가 버리거든. 긴장하지 않으면 4번이 더 그런 거 같은데 하면서 4번 찍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수업 시간에 다 언급한 거야. 이거 내가 3번도 언급한 거 기억나세요? 기본강의나 이런 거 할 때 그거 다음날에 오는데 다음날 하던 말던 필요 없이 그냥 20년 더 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은연중에 한다고요. 그런 게 또 차분하면 시험장에서 기억이 납니다. 그럼 알 수 있으니까. 5번. 특허권에 관해서 전유시권 설정했을 때는 전유시권자가 그 특허 발명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에서도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특허 발명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이거 아까 거기였네. 배타권 제한 여기. 전유시권 설정해버리면 특허권자 배타권 제한돼요. 특허권자도 못 씁니다. 이렇게. 올해 기출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월말 모의고사는 우리가 이 전 문제를 강평은 안 합니다. 전 문제 강평 안 하고 발췌해서 앞부분 위주로 이제 강평을 하니까 질문 사항 있으시면 이제 질문하시고. 근데 앞부분에 있어서 저는 천천히 절대로 문제풀이를 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문제풀이 하는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남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푸는 스킬이라던가 관련된 내용 좀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은 월말 모의고사 말고는 문제집을 단 한 이런 식으로 풀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하고 계속 상담을 하죠. 상담을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때 예를 들어서 이제 민법 상담할 때 민법의 기본서 위주로 공부하시는 분하고 객관식 위주로 공부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선택하라고 제가 이 상담하고 있잖아요. 그때 난 문제집 위주로 할게요. 네, 그런 말 한다고. 문제집을 절대적으로 교재 보듯이 해라. 풀고 OX하고 넘어가지 말고 이런 식으로 하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걸려도 이게 남습니다. 시간이 걸려도.
예를 들어서 특허 같은 경우도 월말 모의고사 말고는 우리 기본 강의에서 예제 문제 같은 게 있었잖아요. 그거를 이런 식으로 보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게 훨씬 더 좋거든요. 대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공부를 많이 해야지. 당연히. 그걸 다 풀려면. 이렇게. 그 나중에 OX 문제가 나오거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끊어치기도 각각 연습하세요. 끊어치기 이거 얘기하는 거야. 각각 끊어오라고. 끊고 내가 지금 지문마다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3개까지 OX 해놨죠. 그 쟁점마다 끊으시라고. 이런 걸 천천히 해야 기출 시험장 가셔도 되게 빨리 됩니다. 그걸 했으면 좋겠는 거야. 빨리빨리 넘어가지 말고요. 몇 개를 풀고 많이를 풀고는 하나도 의미가 없어요. 제대로 내가 잡아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2번. PCT에 따른 국제 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201조 1항에 따라 그 조문 번호 나오기도 한다 그랬습니다. 이것도 올해 기출문제예요. 조문 번호 나오기도 합니다. 201조 1항에 따라 번역문을 제출한 출원인은 국내 서면 제출 기간 괄호 열고 연장했으면 연장된 기간, 연장 기간 이게 플러스 1개월 연장할 수 있죠. 예, 국어 번역문을 가름해서 새로운 구본을 제출할 수 있으나 이거 그거네. 그 번역문 또 내는 거 이거 맞죠? 기간 남았으면 번역 또 할 수 있잖아. 이게 오역 쟁점이었죠. 출원이 이거 게임 끝났다. 이거 우리 조문특강에서 맨날 하고 있잖아. 게임 끝났죠? 2번 오역 쟁점입니다. 지금 조문특강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서 PCT 출원했고 한국에 진입하면서 번역문 낼 때 얘가 오역이 있으면 이걸 B로 오역을 하게 되면 나중에 47조 2항 전담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안 나오게 극복을 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했어요. 번역문 다시 내거나 아니면 오역정정과 이때는 절차 2개 밟아한다 했습니다. 오역정정과 명세서 보정하거나 이해할지 구분하는 문제. 조문특강에서 너무 많이 했죠? 이거는 번역문을 낼 수 있는 날짜가 지났냐 안 지났냐 그 쟁점이라 했어요. 이 경계선이 얘 국내 단계 진입기간이죠. 그게 우선부터 2년 7개월. 근데 연장할 수 있어요. 플러스 연장이면 플러스 1개월 연장까지. 이거 기준이고 그거 전이라도 뭐? 보정심사 청구. 근데 PCT는 어차피 보정하려면 그 기준이 지나야 돼요. PCT에서는 심사 청구밖에 조문이 안 나오거든요.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외국어 출원에서는 보정심사 청구 조문이 2개 있었잖아. PCT 보면 심사 청구 조문 하나밖에 없어요. 그 이유가 보정 자체가 수번기였거든. 뭔지 알겠어요? 그 심사 청구. 근데 심사 청구는 출원인이 하는 거고 제3자 말고. 기간 문제. 출원인이 심사 청구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거 맞죠? 심사 청구했으면은 번역은 못 내요. 그러면 뭐 해야 된다? 오역 정정과 명서 보정 이렇게 2개로 가야 된다. 이게 한국 출원이었으면 이 기준점이 우선부터 1년 2개월 또는 3개월 중 빠른 날이고 여기에 보정하거나 심사 청구하거나 하면은 날짜 남았어도 못하고 이거 얘기한 거로 이거 여기는 보정이 빠져 있는데 보정 집어넣어서 생각해도 괜찮다고 어차피 보정은 기준을 지나서 한 거기 때문에 보정 집어넣어서 얘하고 똑같이 생각해도 크게 논리에 오순되지 않아요. 근데 조문에 빠져 있는 이유가 보정 자체가 기준이 지나야 돼. 보정 자체가 2년 7개월 플러스 1개월 지나던가 심사 청구를 이후에 해야 된다고 PCT는. 그래서 빠져 있는 건데 별 차이 없어. 이거하고 똑같이 외워도 문제 다 풀 수 있으니까. 뭔 소리인지 알겠죠?
오역쟁점이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조문특강 지금 슬슬 하고 있잖아요. 조문특강 끝났으면 0.1초 만에 풀려야 됩니다. 그게 맞아요. 뭔 소리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기본 강의 듣고 나서는 기본 강의에서는 이런 식으로 제가 쟁점 정리는 못 하잖아요. 순서대로 해야 되니까 기본 강의 듣고 독학을 할 수 있으면 독학해서 이걸 0.1초를 만드는 거고, 기본 강의 들었는데 그게 잘 안 된다면 조문특강을 도움을 받아서 0.1초를 만들면 되는 거야. 뭔지 알겠죠? 그 다음에 2번 197조 1항, 이것도 조문까지 외울 필요는 없는데 그냥 익숙하게만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대표자 쟁점인데, 190조 1항의 절차를, 대표자나 이제 대리인 쟁점인데, 대리인에 의해서 발부되는 자는 3조에 따른 법정 대리인 제외하고는 변리사를 대리인으로 해야 된다. 이건 뭐 맞습니다. 이거 뭐 별 중요한 쟁점 아니에요. 대리인은 변리사가 하면 됩니다. 3조는 왜 제외해? 3조는 이거 법정 대리인 필요하거든. 법정 대리인. 그래서 이거 기억나세요? 이건 이 문제하고 상관없지만 이게 지금 파트 1 문제입니다. PCT 파트 1 문제. 파트 1에서는 뭐 하라 그랬어? 출원일자 잡는 거라 그랬죠? 출원을 잡는데 무슨 쟁점이 나와요? 보완명령하고 보정명령, 이게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방식하고 상관없는 거라고 했습니다. 도면 및 첨부. 이건 방식 위반 아니라고 우리 조문특강에서 많이 정리했었죠. 도면 및 첨부. 1이 나와. 보완명령 사유가 뭐야? 적원 발청 표지인, 출원인 적격, 언어, 발명의 서면 청구무 및 PCT 표시, 지정국 지정, 출원인 성명명칭, 적원 발정 표지인. 보전명령이 우리 한국하고 똑같아요. 한국하고 똑같은데 여기에 굳이 반려가 붙었을 뿐인데, 반려도 우리 똑같아. 발명명칭 요약서. 한국도 이거 없으면 보전명령이에요. 반려 3조 197조 3항 방식 수수료. 여기 3조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있어야 된다. 그거 얘기한 거. 법정대리인 없이 미성년자 발부면 어떻게 돼? 보정명령 나오고, 보정명령 해소 안 하면 어떻게 돼? 여기가 이거였죠. 취하. 얘가 또 시험 문제 많이 나와. 한국은 절차 무효로 할 수 있다잖아. PC는 강하기가. 근데 기본 강의에서 다 말씀드렸어요. 주관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재량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서 강하게 합니다. 여기는 반려 같은 거라 보시면 돼. 보완명령이 있으면 해소 안 하면 반려같이 돼요. 그러니까 출원이 없었던 게 됩니다. 도면 및 첨부는 나중에 도면 첨부하면 출원일자가 늦어지고, 그래서 얘는 출원일자가 안 나올 수 있고, 얘 출원일자가 늦어질 수 있고, 얘는 취하될 수 있고, 그리고 보안서나 도면을 나중에 내면 출원일자가 늦어지는 거고, 그렇게. 그게 파트 1 쟁점. 거기서 법정 대리인 얘기였어. 법정 대리인. 3번 국제 출원하려는 자는 산자부를 정하는 언어인. 이거 나오자마자 게임 끝났다. 이것도 파트 1에서 적원 발정 표지인의 그 언이죠. 언어는 우리 조문특강에서 다 정리했습니다. 영어 1어 한국어. 한국 출원은 영어 한국어. 그 차이. 국어 영어 중국어. 중국어 안 돼. 우리 일본어야 일본어. 중국어 안 돼요. 그거 틀렸네. 1어로 작성한 출원서 발명서면 청구권이 필요한 도면 요약서를 특허 정리에 제출한다. 이 중국어 틀렸습니다. 1어입니다. 1어. 그 다음에 한국에서 외국어 출원은 조심하세요. 한국에서 외국어 출원은 출원서는 절대로 영어로 못 써요. 한국에서 외국어 출원은 명수 도면만 영어로 쓸 수 있는 거야. 출원서 요약서는 한국어로 써야 돼. 여긴 지금 외국어로 출원서, 명수서, 도면, 요약서 다 썼잖아. 한국에서 할 때는 출원서, 요약서는 무조건 한국말로 해야 됩니다. 그거 혹시라도 틀린 질문 나오면 찾아내세요. 한국에서 외국 출원은 명수, 도면만 영어로 쓸 수 있는 겁니다. 명수, 도면만. 4번 203조에 따른 보정명령 받은 자가, 이게 사망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203조에서 보정명령 하면 이거구나 라고 가면 되는 거야. 이게 파트 3에서 보정명령이에요. 파트 3에서 방식 위반했을 때 보정명령이거든요. 그러니까 233은 정확히 뭔지 몰라도 파트 3 할 때 보정명령이구나, 이 정도만 느낌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고. 이것 때문에 조문을 하나하나 외울 수는 없어요. 외울 필요도 없고. 뭔 소리인지 알겠죠? 이게 다 올해 기출입니다. 조문 번호를 외우라고 제가 강조드리고 싶진 않아요. 근데 조문 번호가 익숙해졌으면 좋겠다고. 그 말이 뭐냐면 203조 사망하면 사망이 뭔지 모르겠지만 파트 3에서 보정명령이구나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파트 3에서 보정명령이 메인 쟁점이 뭐였어요? 파트 3가 뭐 하는 거였어? 파트 3가 진입하는 거였죠? 이거 진입은 내가 뭐 하면 된다 그랬어? 서면 기간 조치 이거 하면 된다 그랬어. 서면 기간 조치. 서면
기간, 좋지. 보통 외국어 추론은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고 했죠. 파트 3는 외국어 PCT 추론. 그러면 203조 서면. 그 다음에 명서, 도면, 요약서, 번역문. 근데 PCT에서는 명서란 말 안 쓴다 했지. 발명의 설명, 청구 범위, 도면, 요약서, 번역문. 그 다음에 19조나 34조 했으면 그거 번역문. 이게 서면. 기간은 이게 국내 서면 제출 기간 우선부터 2년 7개월. 명서, 도면, 요약서는 우선부터 2년 7개월인데 플러스 1개월 연장 신청할 수 있지. 파트 PC 19, 34조는 내가 이거 깊이 있게 가지 말라 그랬어. 그냥 조본에 써있는 대로 외우라 그랬어요. 기준일, 기준일. 이게 기간. 조치는 이거 안 내면 보정명령. 발청은 이거 우리 조문특강에서 했죠? 발청 안 내면 취하야. 도요는 나 이것도 조문특강에서 했지? 도요는 보정명령. 우리 이거 조문특강에서 다 정리했잖아요. 한국 추론했을 때는 PCT 추론했을 때. 그러니까 203조 3항의 보정명령이 정확히 뭔지 모르겠지만 파트 3에서 이거 정리했었잖아요. 대충 이거구나 이 정도만 나왔으면 좋겠다고. 203조 보자마자 알겠어요? 201조 203조 보자마자 파트 3 문제구나 이런 느낌은 왔으면 좋겠다고. 201조가 이거 번역문이에요. 얘네들 번역문. 이게 201조. 203조가 얘. 그 다음에 얘하고 얘는 204, 205. 그러니까 201조 이후부터는 파트 3구나 이 정도 느낌은 있었으면 좋겠다고. 조문을 외울 필요는 없지만. 뭔지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럼 201조 전은 파트 1이겠구나 이 정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아까 197조 파트 1이구나 이 정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조문번호를 외울 필요는 없지만. 뭔지 알겠죠? 그 다음 19조 34조는 안 내면 뭐야? 보정이 없었던 것으로 한다. 그냥 보정효과 안 주는 거. 이게 파트 3 하는 거였잖아요. 그 대충 이게 그냥 연상이 되면 되는 거야. 보정명령이 뭔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 그럼 보정명령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보정하지 않으면 뭐죠 이거? 무슨 면 나오면 뒤 잘 보면 된다 했죠? 특허청장은 이거 첨언해 주체인데 이거 맞지? 이거 추론 절차니까 특허청장 맞죠? 여기 심판원장 같은 거 나오면 바로 틀리면 찾아내세요. 해당 추론을 무효로 할 수 있다. 이거 맞아요? 이거 맞지? 이거 맞잖아. 보정명령은 무효로 할 수 있다. 얘만 이상한 거라 그랬잖아. 파트 1만 보정명령은 취하지 여긴 보정명령은 무효로 할 수 있다고 하지. 우리 한국에서 원래 보정명령 무효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잖아. 이거 파트 1에서의 보정명령과 파트 3에서의 보정명령.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교수님들은 대비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조문특강에서 계속 대비하는 건데 앞에서 보정명령 문제 내고 뒤에서 또 보정명령 문제 냈잖아요. 그런 식으로 대비를 잡아드리는 게 조문특강인 거고. 그 다음에 5번 특허청장님은 이것도 처분해 주체네. 그냥 심판 절차 아니면 그냥 맞다 생각하시면 돼. 심판 절차 아니면 맞다. 특허청장님은 국제특허 추론에 대해서 기간을 정해서 특허협력 조약 18조의 국제조사 보고서 또는 35조의 국제예비심사 보고서에 적혀있는 문헌의 사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거 별 중요한 거 아닌데요. 그 국제조사하면 선행기술 조사하고 그 심사관의 심사 결과를 알려줘요. 선행기술 조사 관련된 29장 지휘 찾는 건데 그걸 국제조사 보고서라고 합니다. 그걸 국제조사 보고서.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산업성인권에서 신규수립원서에서 심사해준다 했죠. 그걸 견해서라고 해요. 국제조사 보고서와 견해서. 그 다음에 국제예비심사에서는 그 PET 19조 그 국제조사에서 나온 국제조사 보고서를 갖다 한 번 더 심사해주는 거야. 그걸 이제 국제예비심사라고 하거든요. 그랬을 때 그 국제조사기관에서는 그 국제조사 보고서에서 찾은 문헌들 있죠. 그걸 출원한테 다 줍니다. PDF로 다 줘요. 근데 한국특허청이 그 문헌들을 검색을 잘 못하겠어. 그럼 출원한테 너 받은 거 좀 내놓으면 안 될까? 이렇게 요청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야. 이런 게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교수님들께서 변별력이라는 것을 중요한 조문이 아니라 너네 이런 조문도 혹시 봤냐? 이런 식으로 낸다 했잖아.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 이거 어디 지나가다 있는 그냥 조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문관이건 조문특강이건 조문은 꼭 다 보라는 게 중요도를 나눠서 이거 뭐 별표 3개, 별표 1개 이거 아무 의미 없어요. 오히려 별표 1개짜리 문제 내니까 변별력으로. 그래서 조문에 대해서는 별표가 전혀 의미 없고 다 봐야 됩니다.
그래야 목표하는 점수가 갈 수가 있어요. 목표하는 점수. 5번은 그냥 그려내냐면서 지나가면서 있던 뭐 조문인데 맞습니다. 3번에서 0.1초 만에 끝났어야 됐어요. 3번에서 넘어갑니다. 3번 특허 취소와 무효 심판 비교. 제가 이건 맨날 비교로 접근하라고 했죠. 교수님도 똑같이 갑니다. 무조건 우린 대비가 법대에 있어는 되게 생활화되어 있거든요. 특허 취소, 특허 무효 대비. 그 앞쪽 파트는 전부 올해하고 작년 기출로 일부러 했다 했습니다. 6월 월말 모의고사도 그렇고 7월 월말 모의고사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기본 강의하고 조문 특강 들은 상태이기 때문에 기출문제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걸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일부러 6월 월말, 7월 월말은 아파트를 기출로 좀 잡은 거예요. 그래서 문제 보면서 맞았어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조문 특강 내용으로 이렇게 정리하면 다 되는구나를 다시 한번 느끼면서 좀 체크하시고 복습도 하시고. 3번 특허 취소와 특허 무효 대비. 1번 특허 취소는 결정계로. 이거 내가 특허청에서는 결정계라고 자꾸 얘기한다 했죠. 저는 설명을 위해서 복합계로 말씀드린 거고, 결정계로 누구든지 이거 맞죠? 누구든지. 무효 심판은 당사자계로.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 이거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 기억나세요? 그 취소 신청은 기간은 제한은 있는데 할 수 있는 자는 아무나, 적격은 아무나. 무효 심판은 적격이 제한되어 있는데 기간은 아무 때나. 기간과 적격에 서로 다른 차 있죠. 2번 취소 신청 청구항이. 이거 나오자마자 0.1초. 특허 취소, 특허 무효, 권리범위의 심판, 청구항별로 청구, 청구항별로 신결, 청구항별로 취하. 0.1초. 특허 취소 신청은 청구항이 둘 이상인 경우에 청구마다 할 수 없지만. 틀렸네. 바로 틀렸네. 0.1초네. 무효 심판 청구항이 둘 이상인 경우에 청구마다 할 수 있어. 이게 틀렸습니다. 특허 취소, 특허 무효, 권리범위의 심판, 청구항별로 청구하고 청구항별로 신결 다 다를 수 있고 청구항별로 취할 수 있습니다. 3번 특허 취소 신청은 물론이고 무효 심판에서 특허권자는 지정된 기관에 정정 청구할 수 있다. 맞죠? 정정 청구. 이거 어떻게 됐어요? 내가 이건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온다 했습니다. 이건 기본 강의에서도 엄청 강조했었어요. 정정은 심판하고 청구하고 둘 다 이건 무조건 나와요. 얘가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데 조문이 좀 어렵다 보니까 기본 강의에서 이거 조문은 나중에 읽고 개념만 좀 말씀드렸었습니다. 조문은 좀 나중에 읽으시라고. 조문이 너무 복잡하게 써있어요. 뭐 중요하고. 얘 일단 청구 시기. 그 다음에 뭐야? 보정 시기. 그 다음은 취하 시기. 이건 내가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온다 했어요. 그래서 정정 청구 어떻게 되죠? 정정 청구는 특허 취소, 특허 무효, 정정 무효에서 할 수 있는데 정정 무효는 따로 공부할 필요 없다 그래서 특허 무효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라 그랬어요. 그 특허 취소, 특허 무효 두 개만 공부하시면 되는 거야. 특허 취소는 그 취소유 통지했을 때, 특허 무효하고 정정 무효는 답변서 제출, 그 다음에 직권 심리에 따른 의견서 제출, 그 다음에 새로운 주장과 증거 제출했을 때 심판장이 직권으로 지정기간 준 경우. 이렇게죠. 보정 시기는 정정 청구 시기 플러스 정정 불인정 통지에 따른 의견 제출 기간. 취하는 요거 플러스 1개월 플러스 이거 정정 불인정 통지. 이렇게 됐지. 정정 청구 기간 플러스 1개월 플러스 정정 불인정 통지에 따른 의견 제출. 밑으로 갈수록 기간 더 준다 했잖아. 심판은 이거 케이스 1, 2, 3. 케이스 1 무효 심판만 했을 때는 심판 전에 할 수 있고 심판 끝나고 특허법원 대법원에서 할 수 있고, 케이스 2 특허 취소는 심판 전에 할 수 있고 심판 들어가면 확정될 때까지 쭉 못하고, 케이스 3 무효하고 취소가 같이 됐을 때는 심판 전에는 할 수 있는데 심판 후에는 특허 무효 심판이 특허법원 단계에 있을 때, 그래서 특허법원 변론 종결 전 또는 무변론이면 판결 선고 기일 전, 변론 종결 전, 선고 기일 전. 이렇게 케이스 1, 2, 3. 보정은 심리 종결 전,
내가 이거 심리종교 전인지 심리종교 통지전인지 이거는 그것까지 구분하면서 외울 필요 없다 그랬어요. 그게 그건데 안타깝게 법조문이 좀 깔끔하게 정리가 안 돼 있다 했죠. 취하는 확정전. 이렇게 밑으로 갈수록 시간이 더 줍니다. 밑으로 갈수록 시간이. 이거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옵니다. 3번 하면서 같이 정리해드렸습니다. 4번 취소 신청은 서면으로 한 다음에 무효 심판은 구술 심리, 서면 심리. 취소 신청은 구술 안 한다 했습니다. 빨리 끝내기 위해서. 5번 취소 신청은 특허권의 설정일부터 등록 공고 후 6개월. 이거 맞죠? 등록 공고 6개월. 무효 심판은 소멸된 후에도 청구할 수 있다. 이거 맞고 제가 이거 나중에 심사 기준 정리 강의에서 해드릴 거예요. 이거 뭐냐면 심사에 대한 특허청의 바이블이 심사 기준이고 심판에 대한 심판원의 바이블이 심판 편람이라고 있습니다. 그 심판 편람도 주요 내용을 발췌해서 제가 심사 기준 정리 강의에서 마지막에 해드릴 거예요. 이거 심판 편람 문제입니다. 이게 법조문에는 안 써 있고 심판 편람이 뭐라고 써 있냐면 무효 심판은 특허권 소멸 후에도 할 수 있지만 취소 신청은 소멸 후에는 못 한다고 써 있어요. 특허권이 소멸된 후에 할 수 있냐 없냐의 취소 신청과 무효 심판의 차이점으로 나온 심판 편람 내용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심사기준 심판편람 굉장히 많이 강조했는데 많이 나왔어요. 이거 또 나온 거예요. 아까 1번도 심사기준 문제라고 그랬어요. 존속기간은 20년은 말일이 공휴일여도 그날로 만료한다가 심사기준 문제고 이것도 심판편람 문제입니다. 심판편람 취소 신청은 특허권 소멸 후에는 못한다고 써 있어요. 저 법조문에 안 써 있고. 그런 의미에서 나중에 좀 정리 좀 해드릴 겁니다. 심사기준 심판편람. 4번. 4번까지만 하고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특허권자의 보호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특허권자 또는 전유시권자는 제가 배타권 얘기 나오면 전용이 붙으라고 했어요. 실시권 얘기 나오면 전용이 통상이 붙고요. 그 다음에 심판 얘기 나오면 당사자 참가인 붙고요. 이 세트 메뉴들 자기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 침해 금지 또는 침해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거 예방 청구도 가능하다 알아두라고 했었죠. 맞습니다. 2번 특허권자 또는 전유시권자가 침해금지 예방 청구할 때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했습니다. 이거 부대찌개라고 했었죠. 부대에서 싸그리 다 예방 조치하는 거. 그래서 관련된 물건 다 인도해버리고 그 다음에 공장에다가 빨간 딱지 붙인다고 그랬습니다. 3번 특허권 또는 전유시권 침해 소송에서 특허권자 또는 전유시권자 주장하는 침해행위 구체적 행위행을 부인하는 당사자는 자기의 구체적 행위행을 제시해야 된다. 이거 맞죠? 이게 우리가 어제 조문특강에서도 했었네요. 제주방법 발명에서 특히나 쟁점이 많이 되는 건데 제주방법 발명은 129조, 132조, 126조 2로 간다 그랬어. 129조 출원 전에 공지가 됐냐 안 됐냐로 제주방법 추정으로 들어가고 132조 자료주출 명령 그것도 안 되면 126조 2 구체적 행위행위 제시 의무 이 라인 정리했었습니다. 조문특강에서. 4번 당사자가 정당 이유 없이 자기의 구체적 행위행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는 무슨 경우 나왔네요. 그럼 뒤쪽으로 쭉 집중하시면 됩니다. 무슨 경우 앞에는 이 구체적 행위행위 제시 의무는 빨리 읽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법원은 여긴 전부 다 침해 소송 쪽이니까 처분의 주체가 법원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무슨 특허청장은 심판장님은 그런 식으로 절대 안 나와요. 지금 전부 다 소송 얘기니까. 특허권자 또는 전유시권자가 주장하는 침해행위 구체적 행위를 진실한 것으로 본다. 이거 맞죠? 정당 이유 없이 거부하면 이렇게 되죠. 5번 법원은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유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공의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것도 맞고요. 그럼 왜 다 맞죠? 지금 4번인데 당사자 정당 이유 없이 자기의 구체적 행위행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는 법원은 특허권자 또는 전유시권자가 주장하는 침해행위의 구체적 행위행을 진실한 것으로 본다. 그렇죠. 이게 또 올해 시험 문제 중에 또 깜짝 놀랄 만한 문제였는데요. 저는 이거 좀 아쉬운데, 그러니까 조문이 이게 볼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일단 설명을 할게요. 그 자유심증주의라고 해서 판사님이 그 상황에 따라서 판사님이 전적으로 판단한다 이런 느낌의 상황으로서 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실무에서 무조건 봐요. 그런 식으로 되면 다 진실한 걸로 봐버린다고요. 그래서 거기는 볼 수 있다와 본다가 큰 의미가 없어요. 크게 중요하지 않은 부분인데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무권리자 추론은 추론을 그 정당 권리자 추론한 경우 무권리자 추론 다음 날부터 기사한다고 비슷한 쟁점입니다. 큰 의미가 없는데 조문 날 거 그대로 출제하다 보니까 이게 또 틀린 지문이 된 거예요. 이게 작년에 세 문제가 있었습니다. 1, 2, 3. 하나가 1이 무권리자, 2가 여기 그 구체시현에 대한 제시 의무, 3가 실용실험 문제에 또 있어요. 실용실험 문제. 조금 아쉬웠던 게. 그래서 얘네들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접근법이 얘네들 때문에 제가 기본 강의나 전문 특강에서 정리해드리지 않은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까지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공부가 말려요. 너무 지저분해집니다. 너무 지저분해지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이런 거 나오면 제가 그때그때 기본 강의에서 지나가서 좀 말씀을 해드릴 테니까 차분하게 있는 상태에서 하면은 뭔가 얘기가 들릴 거예요. 그렇게 준비하는 게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공부 지저분하게 하면 오히려 다른 걸 놓치게 되기 때문에 4번이 진실한 걸수록 할 수 있다 이런 쟁점이었었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이게 그 사실 우리 특허에서는 이런 거 안 하고요. 뭐 나중에 이제 저희가 OX 문제 풀이 강의나 기출 문제 풀이 강의에서도 할 건데 기출 문제집에서 이런 거 많이 없었어요. 종류의 기출이 없고 이거는 많이 하는 데가 사실 민법이죠. 민법에서는 이걸 좀 많이 하는데 왜냐면 민법에서 자주 하는 것이 법적 성격이 있어 추정 규정이냐 간주 규정이냐 이건 민법에서 많이 하는 거거든요. 추정이냐 간주냐. 특허에서는 이런 게 중요한 쟁점은 아닌데 조금 나왔었습니다. 여기까지 4번 문제까지 잠깐 봤고요. 잠깐만 쉬었다가 이어서 5번 문제 가겠습니다.